안녕하세요. 오늘 리저브 강의를 맡게 된 이현자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이에 두고 있는 리저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사장님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장님들 면역력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진단 한번 해보시라고 이 테스트를 올렸어요. 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요. 한번 사장님들 한번 쭉 훑어보세요.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감기에 자주 잘 낫지 않는다. 입안이 헐거나 입주위가 물집이 생긴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스트레스가 자주 쌓인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배탈 혹은 설사가 잦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사장님도 몇 개 있으신지 체크하셨나요? 체크하셨다고 생각하고. 안 넘어가지? 자꾸 이러지. 화면이 안 넘어가. 이상하네. 체크를 하셨으면은 여기 보면은 모든 질병이 독체에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1개에서 0개에서 3개까지는 면역력이 정상이래요. 4개에서 6개는 면역력 저하 경계, 7개 이상 면역력 지휘 단계인데요. 체크해 보셨듯이 7개 이상이시면 저희 제품을 꾸준하게 잘 매치하셔가지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노화. 사람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15,000 다이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15,000이 줄고 10,000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10,000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세까지 살면서 그 10,000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노화가 빨리 오느냐, 노화가 늦게 오느냐, 내가 빨리 죽느냐, 오래 사느냐, 이거를 이제 가늠하게 되는데요. 어, 노화는 그럼 왜 생기는 건지 저희 다 알고 있죠. DNA 손상, 텔로미어 단축, 줄기세포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노화가 오고 죽음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노화가 빨려고 저희가 길이가 세포가 자꾸 줄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화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요. 산화는 뭐냐면 내 몸속에 사람 몸에도 산화가 생기고 이 주변 생활에도 많이 산화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저희가 과일을 깎아서 놓잖아요. 특히 사과를 깎아서 놓으면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산화를 막기 위해서 환원을 해요. 자기 몸속에 있는 거를 내보내서 색깔을 변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금속의 부식. 금속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 거였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죠. 근데 이게 이제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부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자기네 거를 좀 더 부식을 덜 시키려고 바깥으로 자꾸 내보냅니다. 이게 오래되면 그것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쇠조차도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인데요. 기름은 제일 빨리 산패가 되는 게 들기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름은 쩐내 난다든가 이상한 냄새가 나면 드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깝다고 막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숨을 쉰다는 거는 살아야 되는 이유죠. 근데 사장님들 숨을 쉬면 활성산소가 생긴대요. 나쁜 게 생긴대요. 그럼 숨을 안 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우주에 가서 못 사는 이유도 그 우주에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있다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를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소는 정말 저희한테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나 많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산소가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사람의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환경오염.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진짜 환경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공장도 없었고요. 그냥 오로지 자연 상태가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화학물질이 샴푸 이런 것들이 옛날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뭐 샴푸 머리 감을 때도 샴푸를 안 감고 자연전 친화적인 걸로 감았잖아요. 그리고 빨래비누도 많이 없는 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간편하잖아요. 빨래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뭐 자연 친화적인 것도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자외선, 햇빛이죠. 햇빛이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렇게 좋은 거지만 모든 것들이 살아 있으려면 햇빛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흡연, 담배죠. 담배는 백해무익이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해를 끼치는 게 담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고 사람한테 제일 해를 끼치는 건 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 스트레스가 활성산소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활성산소와 세포막,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정상세포가 동글동글하거든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정상세포가 산소가 들어와서 어 나쁜 것들이 모여서 활성산소가 발생되면 이렇게 찌그러지고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색깔도 변하고 이런 건 현상이 나타나면 정상세포는 저렇게 피부에 내 세포 속에 예쁘게 있지만 그것들이 저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모양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네 이제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암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산화가 되게 무섭습니다. 주변에 진짜 나는 잘 씻어. 난 잘 씻는데 냄새가 난대 자꾸. 사람들이 옆에 오는 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내 몸속에 독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유해균이 있어서 노네랄이라는 성분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꼭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저희 인제 저희가 축구를 보고 뭐 골프를 보고 많이 보잖아요. 참 즐겁고 저희들한테는 행복한 일이지만 그분들은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거죠.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그만큼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저희가 20 대하고 20 대부터 지금 100 세까지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 대부터는 활성산소가 좀 적겠죠. 있긴 있겠지만 근데 40대 이후로 급격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40대 이후가 되면은 활성산소 제거해 주는 항산화 제품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럼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거 우리 몸에도 있어요. 저희 몸에도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는 그게 인제 이게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 SOD나 이런 몸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생성하는 게 작아져 가지고 어 활성산소가 자꾸자꾸 늘어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이 많이 생기는 보편적으로 질병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산소를 제거한 항산화 물질을 먹어 줘서 소수를 더 증가를 시켜서 DNA 손상 방지라든가 각종 질병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항산화제의 역할. 음 항산화제. 진짜 중요하죠. 항산화제는 뭐냐면 저희가 산소를 흡입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을 때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활성산소는 진짜 못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를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산화제를 제가 먹어 줌으로써 활성산소를 나눠 줘서 거기에 애들이 그 활성산소가 안정화가 되게끔 해서 건강한 세포를 덜 건드리고 그 활성산소가 좀 잠잠하게 있게 만드는 게 항산화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항염 항산화, 면역력 저하 방지, 콜레스테롤 개선, DNA 손상 방지, 세포 도화 억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가 항산화제를 꾸준하게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파이터 케미컬 중에서는 어 제일 강력한 게 안토시아닌이에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은 여러 가지 인제 뭐 과일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자기 식물 영양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죠. 이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예 보시면은 음 노화 방지, 시력보호, 뭐 당뇨, 항암, 항산화, 소멸, 소염 및 살균, 신장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꼭 섭취를 하셔야 되고 어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토케미컬 중에서 인제 최고봉이죠. 어 레즈베라톨이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진짜 현대인들한테 정말
이 발견을 해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레즈베라톨은 포도 껍질이 아니라 크랜베리, 오디, 빌베리, 땅콩 등에서 많이 들어있는 데서 거기서 뽑아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곰팡이나 해충, 유해 환경에 직면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 그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그러려고 만들어낸 그런 성분들이 레즈베라톨인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특히 레즈베라톨은 이제 그 항균, 항산화, 미백, 그리고 시르티인 요소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항산화의 필요성, 항산화 제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 활성산소가 왜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산화 제품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저희 주네스에서 예스 시스템에서 최고 탁월한 항산화 제품 중에서 제가 저만 그런 건가요? 최고 탁월한 리저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믿을 수 있어야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검증이 안 되면 못 먹죠. 불안해서. 근데 저희는 지금 인증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저희 과학자문위원회 이런 분들이 저희 제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전달하시면 되고 먹으면 되고 많은 분들한테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면 됩니다. 리저브는 수면이나 스트레스, 면역, 정화, 활력, 이너뷰티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화에도 관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저브는 방어 시스템이고요. 프렌치 패러독스, 제가 프렌치 패러독스가 처음에 이 말 뜻을 자꾸 이제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머릿속에 쫙 들어오진 않았는데 제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렌치 패러독스 이게 뭐냐면 모니카 프로젝트라는 그런 조사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식습관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식습관이 똑같은데 왜 프랑스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심장 질환이 왜 없을까를 생각해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먹는 걸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밥을 먹을 때나 누구를 만나 얘기할 때나 포도주, 레드와인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레드와인을 계속 꾸준하게 먹네.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소비가 더 많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분을 봤더니 거기에 레즈베라톨이라는 그 정말 훌륭한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장질환이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g을 먹으려면 레드와인을 하루에 500병을 먹으셔야 된대요. 절대 못 먹죠. 한 병 먹기도 정말 힘든데 알코올 중독이 될 겁니다. 리저브는 주요 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레즈베라톨이에요. 예. 계속 레즈베라톨 나오죠. 레즈베라톨인데 이 레즈베라톨은 장수 유전자하고 연관이 딱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 장수 유전자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몸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시르투인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나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하고 칼로리 제한을 하고 이러면 시르투인 유전자가 늘어나서 내가 노화 억제되고 수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즈베라톨은요, 제가 어제 디톡스를 한 이틀 했었거든요. 이틀, 3일째 하려고 했는데, 오다가 삼겹살집이 들어와서, 삼겹살을 먹자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저 삼겹살에 욕을 뿌리치지 못해서 제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돌아오면부터 합의 됐는데요. 그렇게 저처럼 음식에 대한 욕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럼 장수 유전자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거의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리저브에 들어있는 이 레즈베라톨을 섭취를 하시면 저희가 굶거나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안 해도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레즈베라톨을 섭취를 하게 되면 저희 시르투인 그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레즈베라톨입니다. 다음은 이 레즈베라톨과 암이에요. 레즈베라톨이 제가 이제 그 어떤 연구지, 옛날에 저희 이제 같이 하시던 분이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연구지를 다 찾아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 레즈베라톨 성분을 암 환자들한테 가루로 해가지고 섭취를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많은 양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대요. 그 맛을 진짜 맛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 그게 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학술지에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그 암세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피니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 다른 암세포를 같이 막 영향을 줘 가지고 확 커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가지실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고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인증을 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리저브는 그 NK 세포 활성화도 하지만 그 인제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그런 세포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 레지베라톨 성분이 고 세포, 암세포 그리고 나쁜 세포, 나쁜 이 덩어리들을 염증을 찾아가서 걔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른 세포는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제 항산화 성분을 정확하게 활성산소 제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암이 걸리면 항암제를 쓰게 되잖아요. 그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다른 영양소를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자꾸자꾸 이렇게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몸이 뭐 암세포는 죽이겠지만 몸은 자꾸 야이어 가죠. 근데 저희 이 리저브를 드시고 레즈베라톨 같이 섭취를 하게 되시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시고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인제 유방암 이 세포 성장 억제를 증대를 한대요. 제가 이 리저브를 전달할 때 인제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 그 유방에서 그 혹을 떴대요. 근데 "이걸 먹어도 되냐? 석류가 들어 있는데 이걸 먹어도 돼? 이거 막 더 막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졌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픈 데만 가서 쫓아가서 걔만 공격해 가지고 걔만 때려잡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암세포의 뼈 전단도 전이 차단도 30에서 72% 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진짜 암 내 주변에 많아요. 치료하신 분도 계시고 3년 되고 1년 되고 이러신 분들도 다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원료는 슈퍼우르츠예요. 어 저희 모나비치스에도 다 들어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 이 리저브에도 진짜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사이베리 많은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죠. 항염, 항산화 작용, 필수지방산, 그 삼중구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디톡스에 인제 디톡스에 정말 괜찮은 음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베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걸 보면 막 그 시골에 어렸을 때 막 뽕나무에 올라가서 따먹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강장제나 갈증 해소, 불면증 개선 요런 것들을 많이 해 주고요. 블루베리 우리 시중에서 블루베리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가격이 좀 비싸요, 아직도. 많이 나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는 많이 보편화가 됐고 눈 건강, 피부 미용, 인제 콜레스테롤 저하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인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특화되어 있는 과일이고요. 포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포도주에 레지베라토 성분이 있어서 포도주를 담궈서 먹으면 게 좋다. 근데 여기는 이제 똑같아요.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항염, 항바이러스. 예 요런 거에 기여를 하고요. 다음에는 석류, 겨울에 보석이라고 하죠. 석류는 진짜 이게 하나씩 이 알을 먹으면 엄청 쉬어요. 진짜 맛은 있는데 되게 쉬죠. 진짜 보석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희 여자들한테 되게 좋고 그리고 인제 호르몬 이런 것도 조절을 해 주고 항산화, 혈액순환, 피부 미용에 되게 좋죠. 콜라겐에 다른 타회사는 콜라겐, 석류 콜라겐 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리고 체리 이 항암, 항산화 작용, 피로 회복, 빈혈 개선, 숙면 유도 이런 것들을 해 주는데 필수 아미노산도 되게 많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체리에. 그리고 인제 알로에. 알로에는 사장님들도 뭐 알로에 제품 드셔 보셨고 발라 보셨지만 면역도 증진시켜 주고요. 피부 미용, 위장 보호, 장내 노폐물 배출을 해 주는데요. 여기서 알로에는 뭐냐면 어 우리가 지금 엠뷸이 나와 있어서 인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인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섭취를 하는데요. 이 알로에는 어떤 증상을 완화를 해 주냐면은 저희가 인제 그 장 길이가 엄청 길잖아요. 장에 쌓이는 노폐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썩는데요, 거기서. 썩어서 진짜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뒤로 나오는 게 냄새가 좀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 주고 덜 썩게 덜 부패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 알로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 탁월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녹차. 녹차는 다이어트, 예, 저희 인제 다이어트로 인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녹차는 제일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개선해 주고, 그리고 인제 그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도 좀 없애 주고 소화작용도 촉진시켜 주고, 그래서 왜 리저브를 드시면 계속 꾸준하게 드시면은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다. 그리고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다. 라인이 잡히는 것 같다."라고 인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바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인제 노폐물 배출도 해 주지만 이 녹차에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만들었어요, 한 포에. 만들었는데 얘를 먹었어. 그럼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렇게 이제 선진국들은 케비 테스트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음료수에도 케비 테스트가 된 제품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는. 근데 저희 나라에는 아직 보편화가 안 돼 있는데 저희 나라도 인제 앞으로 그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 리저브가 그 테스트 중에서도 40%가 100 점이거든요. 근데 한 37.8 정도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적혈구, 공복용 적혈구를 리저브를 먹여 주니까 이 검은 점에 리저브가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니까 예뻐졌죠. 피가 깨끗해지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왜냐면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런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어 다 특별하죠. 특별한데 이 리저브는 진짜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진짜 검증된 항산화래요.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사장님들 지금 모나비스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리저브는 간편하죠. 그죠? 너무 간편하고 거기에 동결 압축 방식으로 추출한 과즙이에요. 지금 최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어 할 수 있는 게 동결 압축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그걸 고대로 동결 압축 방식에서 블렌드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어 안토시아닌과 필수 지방산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특히 인제 강력하게 어 레즈베라톨이 한 포당 185 밀리그램이 들어 있어요. 아까 1 그램에 뭐 1 그램을 섭취하려면 500병 와인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와 레즈베라톨이 한 포당 185 밀리그램 들어 있기 때문에 와인 45 병이 함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근데 한 포에 다 들어 있대요. 그러면 이 한 포로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레즈베라톨은 다 흡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좋고 흡수가 잘 되고 막 이러는데 나쁜 것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인공색소가 없습니다. 합성 착상료도 없습니다. 인공 감미료 없습니다. 마시는 게 이 겔 형태잖아요. 그래서 리저브를 물에 타거나 이런 것보다도요. 이거를 짜면서 천천히 이렇게 짜서 먹으면서 입에서 돌리시면서 천천히 삼키시면은요. 이게 내려가면서 목부터 내려가면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팍 짜 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리저브는 하루에 몇 개를 드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한 개에서 두 개는 꼭 드셔야 돼요. 정말 "나 이거 하나밖에 못 먹어." 그럼 하나는 꼭 드시고요. 그리고 한 개에서 두 개는 꼭 드셔야 돼요. 어 그리고 두 개 이상 세네 개 드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처음에 하루에 4-5 개씩 먹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드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많이 드시라고 적어도 하루에 세네 개는 꼭 드시게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지금 이제 공유할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이가 머리에 막 많은 이게 막 이상한 질병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인제 세럼하고 같이 썼긴 했는데 리저브도 같이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이 증상이 이렇게 완화가 됐고 "되게 좋다. 아이들까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인제 요 목에 보면은 저번 때 인제 보시면 여기 목이 이 아기가 먹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목에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막 이
아토피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아이가 이걸 먹고 아토피가 이게 낫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국 아이인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인데 손에 이것도 아토피예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가려운데.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먹고 이 너무 먹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어요. 예,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섰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안전한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달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림을 보고 이거를 먹어 가지고 이 정도로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죠. 항산화니까. 근데 이거요. 제가 저번 때 입술이 막 부르터 가지고 다 터졌을 때 저는 제가 먹고 남은 걸로요. 약 안 바르고 그거를 발랐어요. 그걸 발랐더니 이게 부르터서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바르면 좀 시리긴 하죠. 왜냐면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 먹고 남은 리저브를 짜 가지고 입에다 발랐더니 걔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얘가 이 아이가 이걸 먹으면서 이거를 이 상처 부위에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뭐 바라서 그 강력한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들이 그 왜 자기를 보호하려고 과일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 얘를 이렇게 낫게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들 코이 아시죠? 물고기. 저는 이 물고기를 어 옛날에 들었었는데 제가 인제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인제 저의 인제 멘탈을 잡으면서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작은 데서 살면은 쪼금밖에 안 자라고요. 큰 데서 살면은요. 아주 어마무시하게 크게 자란대요. 예. 그래서 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저희 월드비전에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큰 강이나 호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호수에 저희가 같이 어 그 큰 호수에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발전하고 배우고 익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고요. 두려움은 용기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남아 있을 때 거기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이 저한테도 되게 지금 다가오는 말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사람을 만나서 리크루팅을 하고 제품 설명을 하고 STD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면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꼭 성공하는 꼭 다 같이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리더분들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